근신경 통증 조절학회에서 하는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시를 참고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42번 골반저 근육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이 지금 뭐 강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없는데 참 어려우면서도 좀 아주 중요한 부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오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구해면체근, 망울해면체근이라고 그러는데 구해면체근이라는 것은 생식기 쪽에 보시면 여기 구해면체근 있죠. 여자 같으면 이제 이쪽 대음순이죠. 대음순. 대음순 부위가 되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기의 이제 뿌리가 되는 성기의 뿌리가 되는 요 부위가 이제 구해면체근이 됩니다. 구라는 게 이제 동그랗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면이 뭐예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 쓰는 그 이제 수세미 같은 게 해면이에요. 스펀지처럼 안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피가 차는 거죠. 그래서 요 부위가 이제 발기가 되는 근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발기가 되기 위해서 구해면체근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도 대음순 쪽에 이제 여자들도 발기가 되죠. 그래서 요 부위에 피가 몰리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구해면체근이고 그 다음에 자골해면체근이라고 있죠. 얘도 이제 해면체 근육인데 이제 자골 쪽에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골 해면체근 돼 있죠. 이쪽에 보면 자골에 연결되죠. 자골. 그래서 자골로 연결되는 해면체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해음행근 해가지고 이쪽을 행으로 가죠. 가로로. 가로로 가는 이 근육이 해음행근이고 해음 쪽에 연결되니까 여기가 해음이죠. 우리가 혈자리 중에 해음 혈자리가 있죠. 항문하고 생식기 사이에 있는 혈자리. 그래서 거기에 붙고 그래서 행으로 간다 해갖고 해음행근이라는 게 있고 해음이라는 게 얕은 사시입니다. 얕은 삿을 해음이라 표현하고 얕은 삿 가로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항문간략근 우리가 이제 항문을 조이는 근육 있죠. 이 근육도 실제로는 세 개 층으로 나뉩니다. 맨 피부 밑에 있는 층이 있고 그다음 피부 안쪽에 얕은 층이 있고 그 안에 심부층, 그 심층, 얕은 층, 피부 아래 해갖고 세 개 간략근이 있어요. 그래서 맨 속에 있는 거는 이제 자율신경이 지배하고 바깥쪽에 있는 두 개는 이제 음부신경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략근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힘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속의 끈은 또 내 마음대로 조절 안 되는 자율신경 쪽에서 조절하는 이제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항문근은 항문을 이제 끌어올리는 근육. 우리가 항문 간략근을 쪼죠. 이걸 켈켈 운동이라고 하죠. 켈켈 운동을 할 때 항문도 같이 딸려 올라가죠. 왜냐면 항문근하고 이 근육은 거의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더 바깥쪽에 있고 항문 간략근이 항문근이 조금 더 안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보다 더 안쪽 기숙이 미골근이 있어요. 꼬리근이라고 하죠. 꼬리근에 붙습니다. 그리고 항문근은 항문을 올린다고 항문 올린근이 되고 그 다음에 폐쇄근이라고 내 폐쇄근, 속폐쇄근이라는 근육이 또 있게 됩니다. 골반저 밑에는 이런 근육들이 싹 있게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항문을 중심으로 있는 근육이 있고 생식기를 중심으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구해면체근, 구해면체근이 있고 자골로 가는 자골해면체근이 있고 행으로 가는 해음행근이 있고 이렇게 요 세 개가 주로 이제 생식기 주위에 붙어 있고 항문 주위에는 항문간략근 여기 보시면 바깥쪽에 항문을 쪼는 항문간략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근근 있죠. 치골부가 있고 장골부가 있고 그래서 이 치골 쪽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장골로 연결되는 항문근근 항문을 끌어올리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미골근이라는 부위가 여기 부위 있죠. 요 청골 쪽 이 꼬리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골 외청년에 밑에 청골의 가장 밑에 쪽 외청년에 붙어가지고 꼬리뼈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이 미골근이라는 근육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부위로 나눌 수 있어요. 골반저 근육들도 기시정지를 일단 좀 자세히 보시면 항문근근 같은 경우는 천층은 앞쪽으로 이제 해음체에 붙어요. 해음체가 어디죠? 해음이 있으면 여기 해음체라고 적혀 있죠. 이 부위가 해음이에요, 그죠? 해음체에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항문 미골체에 붙게 돼요. 여기 보면 항문 미골체 돼 있죠. 항문하고 미골 쪽으로 연결되는 이 항문 미골체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심층은 치골 직장부 해가지고 치골 쪽하고 직장으로 연결되는 부위겠죠. 그 다음에 항문근근 같은 경우는 앞쪽은 치골 미골근이 있게 되고 장골 미골근이 있게 돼요. 이 근육 이름입니다. 이게 항문근근을 이제 앞뒤로 나눈 거예요. 앞뒤로 나눈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해부학책을 보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미골근 같은 경우는 외척이 있고 내척이 있는데 외척은 자골극과 청골극인데 붙어요. 그러니까 자골극이 있죠. 자, 우리가 장골극을 많이 들어봤죠. 전상장골극, 전하장골극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 얘가 후상장골극, 후하장골극. 장골은
극이 4가 있어요. 가시가 4개 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자골에도 요 극이 있죠. 가시. 그리고 요 청골로 연결되는 요 인대가 있죠. 그래서 요 인대가 뭐예요? 청골극 인대가 되는 거고, 자골극과 이 청골극에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청류는 미골륜하고 청골의 가장 밑, 그러니까 이 청골 꼬리뼈하고 요 청골의 외측 밑에 쪽에 가장 외측에 붙습니다. 여기에 붙어서 어디로 연결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자, 여기 꼬리뼈에 연결되면서 청골 외측 바깥쪽에 붙죠. 그리고 여기 자골극에 붙죠. 요 위에 있는 얘 두 개가 뭐예요? 장골극이랬죠. 그리고 여기에 붙게 되고, 그리고 여기로 연결되는 인대가 있죠. 인대. 그 인대도 같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위에가 이상근이죠. 그리고 맨 위에서 보면 이상근이 있고, 그 밑에 미골근이 있고, 그 밑에 항문근이 있고, 그 다음에 간략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간략근, 항문근이 이쪽에 있다면 약간 바깥쪽에 자골 쪽 있죠. 자골 쪽에 내 배세근이 있어요. 네, 속 배세근 적혀 있죠. 내 배세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골반저를 지배하는 근육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반저 밑에서.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골반저.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근육이 항문을 중심으로 간략근이 피부 바로 밑에 층, 그 다음에 얕은 층, 속의 층 이렇게 3개 층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생식기 쪽에 구해면책은 자골해면책은 해엄 행근 해갖고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리고 항문을 중심으로 금방 간략근을 섬해갖고 이렇게 항문극은 항문을 끌어올리는 근육이 여기 있죠. 그래서 맨 항문 근처가 항문 간략근이 있고, 그 다음 항문극은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지금 보시면 이 항문극은 위에 미골근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간략근, 항문극은, 미골근. 그 위에 이상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배세근이, 속 배세근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좌우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데 깊이가 없죠. 깊이가 없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제 깊이 없게 보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 깊이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층이 나뉘게 되죠. 하지만 얘도 어때요? 좌우가 있고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입체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입체적으로 공부하려면 일단은 카네바 실습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조금 더 이제 이 책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는 좀 더 그림이 좀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한번 더 보실게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중에 임상해부학책을 제가 쓰게 되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볼라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혈관신경과 관련된 거를 보고 계신 거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돼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꼬리, 항문 쪽이죠. 그래서 항문 간략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략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게 되면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3개층으로.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한번 앞으로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간략근이 피부 바로 밑에 여기 한 층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구분이 되었고 두 번째 층이 이게 얕은 층입니다. 얕은 층. 속에 보면 요 세 번째 층 깊은 층이 나와요. 그래서 바깥 항문 조인근 해갖고 간략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3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선도 3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넘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따라가 볼게요. 항문 조인근이 돼 있죠. 바깥 항문 조인근. 그래서 깊은 층 맨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얕은 층이 있게 되고, 그 다음 피부 밑에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총 간략근도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 올린근 같은 경우도 항문거근이죠. 두동거리근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쭉 따라오게 두동거리. 두동이 이제 치골이라는 뜻이죠. 두동뼈가. 그래서 치골 쪽으로 연결되는 두동꼬리근이 있고, 그 다음에 두동곳 직장근. 그러면 두동뼈, 그러니까 치골에 연결돼 갖고 직장, 항문 있죠. 항문으로 지금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여기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겠네요. 요 항문으로 연결되죠. 여기가 항문 올린근인데 이제 직장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있어요. 치골에 연결돼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 궁둥꼬리근. 그리고 이제 장골이죠. 궁둥 그러면 이제 일리학 돼 있죠. 장골이라는 뜻이에요. 장골에 연결되어갖고 꼬리 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항문거근이 있고, 그냥 항문거근도 이렇게 크게 3부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부위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이쪽 문제가 있을 때 또 풀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트리거 포인트가 이런 데 다 형성이 돼요.
항문 거근에도 형성이 되고 이 자골이 아닌 간략근, 항문 간략근에도 이제 포인트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실제로 이제 풀어야 되는 근육들 중에도 하나인데 솔직히 하면 이런 것까지 풀기가 좀 어렵죠. 생식기 근처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 항문 간략근과 관련된 치질이라든지 이런 거 치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수술이 아닌 이것도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론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능을 한번 보시면 항문 간략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긴장 수축을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을 보겠죠. 그래서 항상 쪼고 있으면서 이제 변을 볼 때만 이완성 수축을 하면서 이제 변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복근에 강한 긴장이 발생하는 발성, 그 다음에 기침, 웃음, 무거운 물질을 들 때 이 근육은 수축력이 더 증가되겠죠. 안 그러면 어때요? 복압이 증가되면서 항문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조절 안 될 때 어때요? 나이 들어갖고 이제 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문 간략근에 관련된 기능이고, 그래서 우리가 켈켈 운동을 하면서 간략근을 쪼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보시면 간략근이 내 항문 간략근 신부죠. 얘는 자율신경 지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율신경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얕은 척하고 피부 바깥쪽에 있는 이제 간략근은 우리가 켈켈 운동을 통해서 이제 쪼고 하면서 힘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단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심층은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항문 거근 같은 경우는 항문을 올리는 근육이죠. 그래서 상승된 복강 내압에 저항해갖고 골반절을 지지하며 약간 들어 올린다라고 돼 있죠. 안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기침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때요? 항문이 뒤로 빠지면서 이제 들어 올리지 못하는 힘이 없을 때 어때요? 이것 또한 이제 나중에 이제 변을 보게 되는 이제 관련된 근육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이 힘을 주기 때문에 어때요? 항문을 끌어올리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복압, 특히 이제 행경막, 복부 근육에 대한 대항한 근육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복근과 행경막 근육의 기란근이 누구다? 여기 보시면 항문 거근이라는 근육이 대표적인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골반저 근육들도 이제 행경막과 그 다음에 복근의 기란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골근 같은 경우는 꼬리뼈근이라 그러죠. 미골을 앞으로 당기며 복강내압에 대한 골반절을 지지하고 천장관절을 안정시킨다. 미골근은 이제 천장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천장관절이 어디 있죠? 천골과 장골이 연결되는 여기가 천장관절인데 이 천장관절의 안정성에도 관련해요. 여기에 붙어있는 이 작은 근육이 이 관절에 영향을 줍니다. 왜? 이 근육이 문제가 되면 어때요? 천장관절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 밑에 부분에서 아주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영향을 주는 건 뭐죠?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천골에 붙어가지고 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요런 근육이 또 천장관절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죠. 그러면 천장관절 통증일 때 미골근까지도 풀어주게 되면, 치료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미골근을 지배하는 신경과 미골근 자체를 풀어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천장관절을 안정시키고 천장관절에 회전시 강력한 지렛대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천장관절에. 그런데 우리는 근데 천장관절 이야기할 때 주로 이 미골근은 얘기를 주로 안 하죠. 주로 천장관절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이제 중둔근이에요. 중둔근이 가장 천장관절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상근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장요근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뭐 나머지 근육들이 뭐 있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천장관절 그러면 중둔근에 가장 포인트를 많이 두게 됩니다. 이런 이론들을 아시려고 그러면 이제 한 3강, 4강 정도 수준에 넘어가가지고 근육학적인 이제 체형 교정을 이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증의 원인도 이제 밝혀내는 4강 수업까지도 좀 들으면 이 이론들을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만 지금 수업에는 얘기밖에 못 해드리겠네요. 그리고 뇌폐쇄근 같은 경우는 대퇴의 신전 시 가장 강력한 대퇴의 외전 근육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동작이라면 한번 보실게요. 자, 고관절을 신전합니다. 신전한 상태에서 이제 외전하게 되면 이때 뇌폐쇄근이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자세. 그리고 이런 동작들. 발레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힘을 쓰겠죠. 그래서 발레하는 분들이 뇌폐쇄근 고장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래하는 분들 혹시 치료하게 되면 요 근육들을 항상 확인해보고 치료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치료할 때 발레 선수들, 빨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폐세근을 신경 써드리자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퇴 굴곡 시 고관절에 외전이 된다라고 됐죠. 대퇴 굴곡 시, 이거는 이제 신전 말고도 굴곡했을 때도 작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고관절을 일단 굴곡해 볼게요. 고관절 굴곡하고 외회전하는 동작. 그렇죠. 이런 동작일 때도 내폐세근이 힘을 쓰지만 신전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힘을 쓴다는 거 한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론이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끊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경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한번 끊어서 넘어갑니다.